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경남의 총선 격전지 분석 그 마지막 시간으로 김해시을 선거구 다뤄볼 텐데요. 이곳은 김해 지역 중 장유와 주촌, 내외동을 중심으로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서 젊은 층의 유권자가 많은 선거구입니다. 최근 총선에서는 진보 정당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번 총선은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두 분과 함께 판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정훈 경남 공공정책연구원장 그리고 안일규 부산 경남 미래정책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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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저희가 경남의 격전지죠. 창원시 성산구, 마산 하포구와 회원구, 또 양산시 을, 창원시 진해구 이렇게 살펴봤는데 박 원장께서는 김해시을 선거구가 왜 격전지로 불리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나운서님께서 잠시 언급하셨지만은 사실 이 지역의 김해을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현 여당인 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원인은 아무래도 좀 젊은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진보적 성향을 조금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한 방송국의 여론조사에 따른데 이 전문가들이 예상을 뒤엎고 접전 지역으로 지금 1.9% 오차 범위 내에 접전 지역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박빙이 예상되면서 지금 이 격전지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김해 신공항 문제 그리고 장유 소각장 문제 그리고 조천 의료물 폐기 조천 이제 의료 폐기물 소각장 문제 등으로 이제 등으로 여야가 지금 이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직전에는 우리 김경수 지사가 그쪽에서 이제 의원 생활을 했었고 그 전에 이제 잠시 김태호 지사가 있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과거에 대권 후보로 거론되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배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마 또 더 뜨겁게 달아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안 처장께서는 지금 김해시 을에 살고 계세요. 네. 이곳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 제가 김해일 지역구에 23년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올해 33이니까 23년이면 크죠. 네. 네. 지역구 현역 의원인 김정우 의원이 컷오프로 시작된 이제 김해일 선거 판세로 김해일 지역구가 격전지 지역구로 분류가 됐는데 현재 여론조사 대상 지역으로 그 뒤에 지정이 되고 여러 차례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김해일 지역구는 격전지라 하기 어려운 동네입니다. 원래는 2018년 6.13 재보선에 당선된 김정우 의원은 63.01%로 당시 서정기 자유한국당 후보를 27.6%로 압도적으로 겪었죠. 2016년 총선에서는 현재 경남도지사인 김경수 도지사가 김해을에서 62.38%의 득표율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2016년 김경수 후보가 7만 600표를 받았습니다. 2018년 김정우 후보가 이보다 더 많은 7만 2,819표를 받았고요. 그래서 고정적인 민주당 텃밭이라 할 수 있는 강세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이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지역에 고향이 김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장기표 후보를 미래통합당에서 전략공천하는 것은 사실 의외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격전지라고 언론에서 다뤄지는 상황이 온 것까지 사실은 현재 상황이 굉장히 다이내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상은 이례적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안 처장께서 해당 유권자라서 더 이렇게 후보들 꼼꼼히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이번에 출마한 후보들 전반적인 것 좀 짚어주실까요? 김해을에는 현재 5명의 출마자가 있습니다. 현역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 미래통합당의 장기표 후보, 정의당의 배주임 후보, 무소속의 이영철 후보 등이 있습니다. 김해을 지역에서는 16만 인구가 차지하는 장유 지역에서는 유명한 후보지만 타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낮은 배주임 이영철 후보에 대한 예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조금 붙이겠습니다. 배주임 후보의 경우에는 2017년 시의원 보궐선거, 2018년 시의원 선거 두 차례 출마했습니다. 2018년에는 0.2% 차이로 아깝게 낙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가 있고 이영철 후보는 2008년, 2010년, 2014년 시의원 선거 출마한 바가 있고 2016년에 시장 보궐선거, 2018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바 있습니다. 2014년 시의원 선거에서 제7대 김해시의회 당선자 중 유일하게 무소속 당선자로 등원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등원의 배경은 이제 10년 이상의 부영연대 활동, 전국적인 활동이었죠. 지역의 최대 골칫거리인 장유 소각장과 관련한 활동을 2008년부터 꾸준히 활동하는 데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안 처장께서도 후보들 전반적인 거 살펴주셨는데 박 원장께서 이 후보들의 공약을 챙겨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서 조금 관심이 가는 표심을 흔들 만한 그런 공약, 정책들 어떤 네. 걸로 보셨나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이나 그 단체의 그 정책이나 공약을 설계하거나 자문하는 일들을 종종 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 김해을의 경우는 정책 선거라고 말하기 좀 보다는 좀 다른 분위기가 조금 흐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위기가 흐르고 예, 있나요? 아무래도 김해을이 조금 복잡한 지역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도농복합 지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동단위 지역과 면단위 지역이 복합적으로 이제 섞여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공약이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한데 그게 조금 양립하는 모양도 좀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도시형 공약과 그 농촌형 공약이 양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후보자들별로 공약을 살펴보면 그 단연 인구수가 많은 장류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장류 지역은 조금 특이한 지역입니다. 그 행정구역은 김해인데 실생활은 창원이나 부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박재희 아나운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거기다 이 장류 지역의 특징은 또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보자들이 아동, 청소년 그리고 교육, 인재 그리고 이제 의료라는 키워드에 매몰되어 있는 지금 상태인 것 같고요. 좀 특이한 공약은 사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이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국회의원 공약 급여를 330만 원으로 받고 네. 보좌진을 현행 9명에서 3명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좀 저 개인적으로 이 공약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꼭 지켜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갈등으로 보이는 공약들도 조금 있거든요. 바로 이게 앞서 계속 안 차장도 잠시 언급했는데 장애 소각장 문제는 지속적인 갈등의 문제이고요. 거기다가 현재 여당 야당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흥미로운 상태입니다. 예, 앞으로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그 현 여당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김해을 지역이 이렇게까지 박빙의 여론조사가 나온 게 사실 조금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굳이 그걸 이런 현상을 설명을 하자면 억지로라도 끼워 맞춰서 설명을 해본다 하면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그 정도로 아마 생각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제 아무래도 김해와 김해을 지역에 이제 장류에 계신 분들이 특히 창원에 이제 생활권을 있다 보니까 이 창원 지역에 이제 경제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주천이나 진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창원공단의 배후공단으로서 그 중소기업들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한두 가지 이유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선거하시기 전에 꼭 각 후보들의 그 정책을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 창원시 진해구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각 선거구별로 투표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요동치는 분위기거든요. 이 김해시을 선거구는 안 처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은 크게 여론조사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제 MBC 경남이 2차례 여론조사 실시를 한 게 있고 부산일보가 여론조사를 한 차례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시한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KSOI라고 하죠. 이제 KSOI가 한 게 공통적으로 다 실시를 했는데요. 네. 일단은 KSOI, MBC와 MBC 경남과 KSOI가 했던 마지막 여론조사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김해을 지역구가 평균 연령대 약 32세 정도인데 일단은 만 18세에서 30대까지 조사 완료 사례수가 503명 중에 141명으로 28.0%대로 좀 그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실제 여론조사를 할 때는 인구 대비해서 목표 할당 사례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령대별로 만 18세부터 30대까지 목표가 40명 정도 부족한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약 1.3배씩 가중 치를 둬가지고 맞추는 한계. 그래가지고 한계를 맞추다 보니까 좀 한계 있는 여론조사인 경향도 좀 있었고요. 그런 점을 인지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적 상황으로 이제 성별, 연령, 지역 그리고 직업 정치적 성향을 기본적으로 깔습니다. 깔고 조사 내용으로 이제 국회의원 선거 투표 참여 의향, 투표 예정일, 가상 대결, 당선 가능성, 비례대표 정당 투표, 정당 지지도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내역 정리하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겠다와 어느 정도 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가
87.7% 굉장히 높게 네.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 대결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장기표 후보가 41.7%로 더불어민주당의 김정호 후보 39.8%보다 1.9% 높은 것으로 네, 나왔는데 앞서가네요. 당선 가능성은 거꾸로 더불어민주당의 김정호 후보가 44.9%로 미래통합당의 장기표 후보 41.7%보다 3.1%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사실은 과거의 여론조사들이 예측 실패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다 보니까 당선 가능성 지문이 추가돼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어 오는데 오히려 당선 가능성에서는 오히려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네. 최근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또 다시 이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이 정의당의 배주임 후보, 무소속의 이영철 후보의 득표율인데 이제 가상 대결에서 정의당 배주임 후보가 5.8%, 무소속의 이영철 후보가 3.8% 득표입니다. 이 두 후보의 성향이 뚜렷한 진보 성향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두 후보가 이제 득표력이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김정호 후보로서는 뼈아픈 지점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배 후보나 이 후보가 10년 이상 장유를 기반으로 지역 운동을 해왔던 후보이기 때문에 이 지역 거대 양당이 기반이 없더라도 김정호 장기표 후보가 이를 뛰어넘는 장유 지역 내에서 인지도 이 부분에서 이제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있고요. 특히 배주임 후보가 장유 2, 3동에서 8.8%의 지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특히 이런 부분이 만약에 MBC 경남의 마지막 여론조사 기준으로 판세가 정말 그 굳어져서 결과가 나온다면 배주임 이영철 후보로 인한 범여권 이탈표로 인한 패배 해석으로도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지난 3월 29일에 MBC 경남 1차 조사에서 보면 이제 가상 결과에서 김정호 후보가 45.1%, 장기표 후보가 36.4%로 나왔던 점과 대비해서는 이제 뭐 실제 표심은 두고 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일보 여론조사도 크게 이제 다른 건 없는데 이제 간단하게 부산일보 여론조사에서 유의미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설문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김해열 지역구의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나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게 한 60%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해열 지역구의 주민들이 확실히 범여권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한 치 앞을 예측하기는 좀 힘들어 네.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김해시의 후보자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해당 수치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MBC 경남 의뢰로 지난 8일 김해시의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 걸기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응답률은 5.8%,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의 바탕으로 했고요. 또 지난달 30일 MBC 경남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김해시의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51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 걸기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역시 조사됐습니다. 응답률 6.2%,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 자료고요. 마지막으로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30일 김해시의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52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 걸기 자동 응답 전화 방식으로 응답률 5.5%,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의 근거한 자료임을 고지해 드립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선거 관련 방송법상으로요, 4월 9일 0시 기준으로 이후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저희가 방송에 인용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김해실 선거구는요, 이 무당층의 변동이 크게 없다 이렇게도 보여진다 시각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뭐 일단 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여론조사 자체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앞에 안 차장도 잠시 이제 그 표본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표본 구성도 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근데 문항 자체나 그리고 문항의 배열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어느 정도의 경향을 확인하는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응답률이 지나치게 높은 여론조사는 사실 모집단이 아까 말했던 안철영이 말했던 그 모집단의 표본이 그 잘못됐을 확률이 조금 있다는 것 예,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그 우리가 이거 뭐 흔히 말하면 뭐 95% 신뢰성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 4.4% 이렇게 이야기를 방금 전에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95% 신뢰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100번을 그 여론조사를 했을 때 95번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4.4%라면 최대 8.8%의 차이가 오차 범위가 최대 8.8%로 이렇게 벌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 무당청이 저는 이제 김해을 지역에서 무당청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영향은 그렇게 없다고 저는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19대 때 그 54.4%, 20대 때 58.1%의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물론 이 정도가 이게 경남의 평균 투표율과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지금. 근데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만큼 투표를 안 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이 무당청이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표 참여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유권자분들께서 판단하시는데 필요한 부분은 꼭 염두에 주셨으면 하고요. 너무 여론조사에 휘둘리지 마시고 소신 있게 공약 보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해시을 선거구의 후보자 간 선거 쟁점에 대해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뭐 지역의 최대 골칫거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장유 소각장 증설 문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 간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장유 소각장 증설 문제 10년 넘게 이제 네. 끌어오고 있는 문제인데 이제 장유 소각장 문제는 사실상 이제 후보 간의 이제 대결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현역 김정호 의원이 이제 증설 쪽으로 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 후보들이 결국에는 이에 반대되는 입장으로 가는 선상에서 이제 확실히 입장이 정리되는 것으로 지금 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 2015년에 이제 전 김명곤 시장 시절에서 그 이전 지역에 대한 그 타당성 검토를 연구 용역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상대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허성원 시장 체제에서는 지금 이 증설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이 결과에 대해서는 현 시장 체제와 이제 현 시장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 간의 이제 결과와도 이제 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처장이 또 이 지역에 살고 계시니까요. 개인적으로 어떤 후보의 공약이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 느끼신 바 있는지. 일단 전체적으로 공약을 봤을 때는 이제 디테일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김정호 후보 측이 좀 공약 개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장기표 후보 측의 공약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공약 개수라든가 이제 디테일 부분이 좀 부족한 상태에 있다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김정호 후보 측의 공약에서 일부는 이미 진행 중인 사항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 결국 21대 국회까지 갖고 올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박 원장께서 보시기에 후보들 간 정책에 차이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시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신공항 문제가 지금 이 김정우 후보와 배종인 후보가 격돌을 하고 있으면서 재밌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지금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아무래도 21대에서 심도 있게 조금 논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다시 재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경남 공공정책연구원장 그리고 안일규 부산 경남 미래정책 사무처장과 함께 이번 경남의 총선 격전지 김해시을 선거구 분석해봤습니다. 현재 초박빙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지막까지 관심 놓지 마시고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꼼꼼하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전 헬로 이슈 토크는 오늘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유지하시면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뉴스 중에 우리가 만든 뉴스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수많은 일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제보가 곧 뉴스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